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무죄TV 이춘발입니다. 조국 장관의 파동이 여전합니다. 이제는 소환조사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장관 지명 낙마 사전기획설이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사전 내사설이 이어지고 검찰은 한마디로 부인하는 언급을 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조 장관을 미리 끌어내야만 한다는 내용의 내사 내용 중심의 사모펀드 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국민들에게는 참 어려운 소재입니다. 오늘은 범법이 되는 사모펀드인지, 그것이 뭔지,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또 왜 이것이 범법이 되는지 전문가 이연한 씨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사실 낙마되고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찌 보면은 이 사모펀드가 키가 되지 않은가 생각인데 참 어렵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검찰이 이렇게 사모펀드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 자체는 한국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 실제 현재 설정된 잔액이 390조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가지고 뭔가 이 사회의 유력한 지도층들이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뉘앙스, 그런 선입견을 검찰과 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조국 장관 이거는 자기 가족 돈 가지고 한 거죠? 외부 쪽이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만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 교수와 자녀들 그리고 처남 정 교수의 동생이 만든 블루펀드, 그거는 뭐 가족들만 만든 것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현재는 이제 정 교수는 구속이 됐고 또 정 교수의 동생 다 연루돼서 나옵니다만은 이 동생이 상장회사 이제 WFM에 주식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 교수 돈으로 산 것이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가 조국 계좌에서 인출이 돼서 정상무 계좌에 옮겨졌다. 이것이 차명거래고 또 여기에 조국 장관이 사전이든 사후든 여하튼 알았던 것으로 봐서 조국 장관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 이래 처벌받아야 된다. 검찰이 대략 이런 입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단 저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문 보도로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셔야 될 부분은 정 교수의 동생 정상무가 주식 12만 주를 실물로 갖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따로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주식 투자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은행 예금하고 주식 펀드 가입하는 그 정도지 직접 그 주식 사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은 거의 몇백만 원 하니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가 100원으로 한 주에 5만 원 정도입니다. 예. 500배죠. 액면가 5,000원일 때 한 주에 250만 원인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지 과거 기준으로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하면 한 주에 5,000원이었고 그때 500배인 가격이 250만 원 정도 시세였습니다. 사실 이거 일반 시민들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250만 원 주고 산다? 생각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실물로 보관하는
네, 그래서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많은 예. 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사고 팔죠. 그걸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가 산 주식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돈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채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기가 산 주식은 애탁결제원이라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그쪽에서 보관이 되어 있고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가서 내가 산 삼성전자 주식을 주권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그때 애탁결제원에서 주권을 받아와서 주식 매수인,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많은 분들이 실물을 본 적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 교수의 동생 정상무가 주식 실물 12만 주를 갖고 있다는데 억의 눈길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무거운 거래요? 지금 그 12만 주는 뭐 1주짜리로 하면 12만 장이 되는 거고요. 예, 만 주짜리로 하면 뭐 12장에 불과하지만 100주만 해도 1200장. 그렇죠. 1200장이면 두 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뭐 말씀하시다시피 이미 보도됐다시피 뭐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집에 집에 금고가 없으면 보관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뭐 돈인데 돈 그 자체인데.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상식적으로 시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내가 온라인으로 샀어. 주식시장에서 샀어. 그러면 그걸 굳이 실물로 인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예. 실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주식을 사든지 뭐 담보로 받았든지 간에 뭔가를 숨길 필요가 있을 때의 실물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무가 주식을 온라인으로 사서 자기가 인출한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12만 주를 어느 누군가가 실물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세 조정 등 이 주식 불공정 거래로서 이 정 교수가 구속됐다면은 그렇다면 정상무가 먼저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바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됐든 주식을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 교수가 아니라 정상무입니다. 정상무가 정 교수로부터 돈을 빌려서 샀던 혹은 정 교수가 야, 내 대신 내 차명으로 사서 보관을 하라고 시켰던 좌우죠. 먼저 그 주식을 실물로 12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실 이건 뭐 확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 교수가 정상무한테 돈을 언제 얼마를 보냈고 정상무가 그 주식을 뭐 온라인으로 샀던 뭐 실물로 누구한테 양수를 받았건 그거 언제였다. 그거 확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좀 더 열심히 취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저 뭐 공감합니다. 근데 이 정상무가 주식을 산 시점이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점이. 근데 정 교수로부터 언제 돈을 받았는지, 또 언제 주식을 샀는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은데. 지금 그 신문 보도로만 하면, 언론 보도로만 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기를 1월 달에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정 교수가 인출하여서 정상무한테 보냈고, 그래서 정상무가 12만 주를 샀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정 교수가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자기 계좌에 넣었다가 다른 돈과 합쳐서 정상무에게 주었는지, 정 교수가 조국 계좌에서 바로 정상무 계좌로 돈을 옮겼는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게 재판에서 우리 정 교수가 구속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 그거라고 봅니다. 법정에 들어갔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검사가 주장을 합니다.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혐의가 심각합니다. 자본시장법 443조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443조는 징역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징역 20년 내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다.
그러므로 지금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시세 조정 등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법정에서 처음 알게 된 판사는 당연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일단 구속해서 수사를 해봐라. 그렇게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그 판사나 검사가 이를테면 일반 그 형법상의 범법행위에 관한 이분은 다 매일 접하는 거니까 알지만은 금융 관련 특히 이런 그 주식 관련 이 주식 펀드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그 공소장 내용을 이것을 자세히 다 읽어봤겠는가 자세히 검토하고 그러니까 아마 현재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는 모든 걸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제가 관련된 분야에서만 말씀드리면 구속영장의 사유 중에 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모펀드의 설정과 관련된 것이고 설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본건 WFM 주식 12만 주를 사게 만들었다. 정확히 샀다. 정경심 교수가 차명 계좌로.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그거는 징역 1년 이하. 우리 통상 폭행죄 멱살 잡고 싸울 때 폭행죄가 징역 2년 이하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사실은 구속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모펀드 사건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 다만 지금 시세 조정 정확하게는 중요 정보를 먼저 알아서 그걸 주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먼저 주식을 샀다. 12만 주를 샀다. 그 부분인 아까도 말씀드린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보면 이 정상무가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샀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통상 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시세 조정을 하거나 M&A를 할 경우에는 주식 실물을 인출을 해서 실물을 넘겨줍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든 무슨 할 때에 현금을 인출해서 주면 꼬리가 밟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식 실물을 저는 어느 누군가가 12만 주를 줬을 것이다. 그 준 사람이 아마 조범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온라인으로 사지를 않고서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은 이제 오후 3시면 끝이 나죠. 그러면 장외, 주식 시장 바깥에서 샀다고 그래서 이를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장외 거래로는 팔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서로 조건이 맞으면 통상은 그날의 종가가 되는 거죠. 종가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주식 실물을 가지고 와서 실물을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궁금해지는 게 그럼 정상무가 누구로부터 무슨 이유로 그 이면에 어떻게 이렇게 양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다만 저희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범동이 줄여서 조범동이 처음에 코링커피의 5억 원을 우리 정상무가 투자를 했을 때 사실 그게 투자가 아니고 그건 대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월급으로 863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세전으로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코링커피 등기부 등본에 보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보장 이율을 연 24%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의 연 24%는 1억 2천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을 한 달로 나누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상무가 처음에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사실상 담보로 코링커피의 주식을 250주를 받은 거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50주는 이상훈 대표라는 사람에게 넘어갔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 아마 이 실물 주식 WFM 상장 실물 주식 12만 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받을 때 당시는
뭐 한 평균 단가 한 5,5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예. 2018년 1월달 그 정권 그 시세포를 보면 WFM 주식은 뭐 평균에서 뭐 4,500원에서 한 6,600원, 평균 단가 한 5,500원 정도로 거래됐던 생각을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상장 주식 담보를 실물로 담보로 받고 원래 빌려준 돈 5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도 전 맞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헷갈려요.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어떻습니까, 이게? 네, 사실 한 번도 주식 거래 근처에 가보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조범동이 WFM 주식 장난을 치면서 시세 조정을 하면서 원래 돈을 정상무로부터 5억 원을 빌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로 자기가 갖고 있던 조범동이 갖고 있던 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담보로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담보로 받은 정상무가 그걸 팔질 않은 거죠.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당당 1년 9개월 동안 그냥 실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자기 것이었다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때 혹은 오를 때 팔았겠죠.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것은 어떤 계약, 담보 제공 계약에 의해서 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조국 계좌에서 나간 5천만 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 교수가 조국 계좌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합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서 정상무한테 돈을 빌려주었는지. 왜? 초기의 보도에 정상무가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현금이 3억밖에 없어서 정 교수, 정상무가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2억 원을 대출을 받을 때 혹은 돈이 필요했을 때 그때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정 교수가 정상무한테로 2억 원이든 5억 원이든 한꺼번에 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유추를 하면은 범인이 만들어지는 일이 흔히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듯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 하여튼 이 정 교수는 그러고 보면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본인이 그렇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마구 이렇게 좀 했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것이 과연 구속감이 되는 범죄인가? 펀드에 가는 게 무슨 남의 돈을 갖고 와서 사기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돈 가지고 해서 했는데 과연 이게 범죄 혐의가 있나? 이 부분은 계속 남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 이건 좀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현재 과거의 증권거래법 등등이 합쳐진 법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 443조 이하가 자본시장에서의 벌칙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이건 형법상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형량이 제일 센 게 443조가 징역 1년 이상. 거기에는 허위 정보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아서 주식을 산 경우, 혹은 주식을 판 경우, 원래 들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항목이 소위 시세 조정이죠. 시세 조정은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는 해서 다른 일반 대중들, 소위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 그럴 때 징역 1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건의 경우에는 주식을 12만 주를 설사 샀다 손치더라도 판 적이 없어요. 이게 죄가 될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허위 정보, 정확하게 중요한 정보를 알아서 주식을 샀어요. 주식 주가가 올 거다. 샀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가 안 올랐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검찰 발표로 2018년 1월 달에 정상무가 샀을 때는 주가가 5,500원, 평균 한 5,5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냐? 1,175원이에요.
심지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WFM 주식은 팔 수가 없어요. 상장 폐지가 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제로입니다. 제로. 그 손실을 볼 때까지 팔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죄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처음으로 검찰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언론 말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정보를 하고 처음 그렇게 주장을 하니 변호사들도 당황하고 판사는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를 해봐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2달에 관한 수사, 그리고 또 구속기간 연장까지 한 걸로 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정확하게 범법에 관한 이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니, 그 엄청난 사건도 아닌데 이것이 지금 2달 넘고 또 구속하고 구속기간 연장까지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국민들도 바로 인질극을 벌인다는 검찰을 규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향후 이제 조국 장관의 이 파동이 또 뭐 향후 수사 이 부분이 어떻게까지 전개될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모펀드 건과만 연결해가지고선 조국 장관의 고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 그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혹은 조국 장관 가족을 응원하는 언론들이 너무 적습니다. 예. 지금 물론 뭐 유시민 작가의 말릴레오, 뭐 김어준 씨의 뭐 다스베이다, 뭐 뉴스공장 등등에서 열심히 변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이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합니다. 근데 원래는 단순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을 검찰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을,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조국 장관 가족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중요한 정보를 그냥 가지고서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는구나. 그 선입견을 현재 깨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과거부터 검찰 쪽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이 칼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어디다 감히 집어넣느냐 이 참 우스개 같은 이런 얘기가 전해지나마는 진실이 정말 정난하게 잘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한번 향후 이거 자본시장법이나 기타 등등 저기 있는데 추가로 한번 좀 정리해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현재 조국 장관, 정 교수, 그다음에 뭐 조범동 씨까지 포함해서 우리 변호인단이 저는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한 정 교수 건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정 교수가 구속되기 전에 12번이나 소환을 했어요. 그럼 12번 소환 중에 분명히 방금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실물 주식 12만 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 내용을 변호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알면 정상무의 주식 계좌, 정상무의 예금 통장 등등 그다음 정상무를 인터뷰를 해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방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방어를 했으면 결국 구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 등등에서 이미 누차 조범동 씨가 밉더라도 조범동 씨의 경력 변호를 해야 된다. 조범동 씨가 진짜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 조범동 씨가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범동 씨가 회사 돈을 빼서 횡령죄로 지금 구속이 된 거는 그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부인 등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실만 이야기하면 사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범동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그 덤태기만 세워서 거기에 자꾸 조범동에 대해서 뒷돈을 대어준 사람이 정 교수고 그 사실을 조국이 알았다는 이런 선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조범동 씨 변호인단과 정 교수 변호인단 그리고 조국 장관의 옆에서 변호 업무를 지금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들이 사실은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은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적다고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많죠. 다만 아직도 정경심 교수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 파동이 난 현상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 부인하는 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